그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클린스만 그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학 축구에서 얼마만큼 학습이 되었냐. 진짜로? 설마. 딱 첫 보고 첫 신경은 어떤 신경이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날인가 또 그 인터뷰에서 안 하시겠다는 인터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되는 줄 알았어요. 의원님도 속내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번만큼은 협회가 진짜 저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에 뭐 라디오에 우리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좀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협회 한번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홍명 감독의 선발 배경 8가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KFA 창립 때 모델 연결을 보냈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팀, 원스피릿, 원법 기간을 약간 잡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국내파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배경 설명이 있었어요. 유럽의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항상 팀을 잘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외국의 많은 클럽들이 외국 감독들이 그 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우리는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외국 감독이 있었지만 그 히딩크 감독님이 팀을 거의 완벽하리만큼 통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라는 곳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시간을 오히려 좀 더 들여서라도 좋은 감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가장 빨라야 되지만 빠르면 좋지만 왜냐면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금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이 아니라 빠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후보군 면접을 할 때 국내 체류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걸 아예 그 감독을 조건에서 아예 빼버리는 후보에서 빼버리는 것 같았는데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모셔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감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이롭냐가 목적이 돼야 되지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한국에 얼마나 머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1년 365일을 넘어서 366일 동안 머무는 감독이 있는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이제 이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 대표팀을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화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감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 안에 충분히 머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국인 감독에게 좀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외국인 감독을 해나가는 열망이 잘못된 건가? 약간 아니요. 네. 저도 그걸 열망했는데 한 팀에 좋은 감독이 왔을 때 그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뭐 뛰어난 감독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가능성은 정말 더 무궁무진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정말 더 좋은 감독님을 모시길 원했던 거고. 특히나 홍명 감독은 지금 현직으로 울산을 이끌고 있는 현직 K리그 감독인데 현재 K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 감독을 빼왔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축구협회의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팀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중요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다 K리그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K리그는 대표팀 경기력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K리그와 대표팀이 분리될 수 없고 또 K리그와 대표팀 간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생에서 이걸 맡아서 뭐 선임하고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전가한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진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이 그 즉시 밖에 나오고 보완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고 거기서 반이 사퇴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한계라는 어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거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무슨 뭐 감독을 뽑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상당히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축구가 뭐 오늘의 발표를 보니까 최고였다 이런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번만큼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정말 20년 만에 우리가 이 또 다른 황금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에는 정말, 2002년에는 내가 경기장 안에서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다 같이 진짜 이 축구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게 클럽급이냐 막 이런 식으로의 뭔가 약간의 조롱 느낌 막 약간 이런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취지는 저는 그때 진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좀 약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진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러니까 팬들 마음과 똑같으신 거죠? 네, 저는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감독 선임 작업을 또 이렇게 반복할 거냐? 약간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하고 또 이제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씩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3, 4명으로 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보완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멤버가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집약적으로 이 기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능통한 4사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팀 감독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해임이 되면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같이 이제 옷을 벗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사실은 전력강화위원장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 연령대 20세, 19세, 17세 연령대를 남녀를 전체를 아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연령대 대표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력강화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은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있고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근데 그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령대별 대표팀을 이용해서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를 이제 총괄해야 되는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대표팀의 성적만으로 급격하게 이제 같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 모든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대표팀 감독이 이렇게 이 대표팀 감독과 함께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같이 사임을 해요. 그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처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뽑으래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그 정보나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있으면 그 밑에 부전력강화위원장이든 혹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언제든지 대표팀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좋아, 오케이. 그럼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 되셨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찾아서 만나보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의 경기도 보고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그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물론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성적이 안 좋은 한국 대표팀 감독의 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즉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우리 협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작업, 그 넥스트 이 감독에 대한 작업을 바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클린스만 그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 축구에서 과연 얼마만큼 흡수이 되어 있냐. 진짜로? 설마. 딱 첫 보고 첫 신경은 어떤 신경이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날인가 또 인터뷰에서 안 하시겠다는 인터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의원님도 속내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그렇죠.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협회가 진짜 저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에 뭐 라디오에 우리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이거 좀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협회 한번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할 것이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발 배경 8가지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대협회 최강리 때 모델 연결을 보였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팀, 원스틱, 원골. 기간을 약간 잡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국내파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배경 설명이 있었어요. 유럽의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항상 팀을 잘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외국의 많은 클럽들이 외국 감독들이 그 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는 시딩크 감독님이라는 외국 감독이 있었지만 그 시딩크 감독님이 팀을 거의 완벽하게만큼 통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시간을 오히려 좀 더 즐겨서라도 좋은 감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가장 빨라야 되지만 빠르면 좋지만 왜냐면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시간이 지금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이 아니라 빠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후보군 연정을 할 때 국내 체류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걸 아예 그 감독을 이제 보내서 아예 빼버리고 후보에서 빼버리고 못하는데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모셔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 감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이롭냐가 목적이 돼야 되지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한국에 얼마나 머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1년 365일을 넘어서 366일 동안 머무는 감독이 있는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이제 이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 대표팀에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감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 안에 충분히 머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국인 감독에게 좀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외국인 감독을 편향하는 열망이 잘못된 건가? 약간 아니요. 이런 네. 저도 그걸 열망했는데 한 팀에 좋은 감독이 왔을 때 그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뭐 뛰어난 감독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가능성은 정말 더 무궁무진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정말 더 좋은 감독님을 모시기 원했던 거고 특히나 홍명보 감독은 지금 현직으로 울산을 이끌고 있는 K리그 감독인데 현재 K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 감독을 빼왔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축구협회의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팀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중요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다 K리그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K리그는 대표팀 경기력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K리그와 대표팀이 분리될 수 없고 또 K리그와 대표팀 간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생에서 이걸 맡아서 선임하고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정당한가? 저는 사실은 처음에 진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이 그 즉시 밖에 나오고 보완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고 거기서 반이 사퇴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살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걸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무슨 뭐 감독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상당히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가 뭐 오늘 발표로 최고였다 이런 특징을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번만큼은 뭐랄까 정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정말 20년 만에 우리가 이 또 다른 황금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에는 정말 2002년에는 내가 경기장 안에서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다 같이 진짜 이 축구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게 프로급이냐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의 조롱 느낌 받았다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취지는 저는 그때 진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좀 약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진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팬들 마음도 똑같으신 거죠? 네, 저는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감독 선임 작업을 또 이렇게 반복할 거냐? 약간 이런 지적이 많아졌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하고 또 이제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씩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3, 4명으로 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보완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멤버가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집약적으로 이 기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능통한 4사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팀 감독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해임이 되면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같이 이제 옷을 벗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전력강화위원장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 연령대 20세, 19세, 10세 연령대를 남녀를 전체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연령대 대표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력강화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은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있고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근데 그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령대별 대표팀을 이용해서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를 이제 총괄해야 되는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대표팀의 성적만으로 급격하게 이제 같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 모든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대표팀 감독이 이렇게 이 대표팀 감독과 함께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같이 사임을 해요. 그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처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꼽아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그 정보나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있으면 그 밑에 부전력강화위원장이든 혹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언제든지 대표팀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좋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 되셨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찾아서 만나보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의 경기도 보고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그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물론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성적이 안 좋으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즉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우리 협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작업 그 넥스트 이 감독에 대한 작업을 바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살아줘야 된다.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클린스만 그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 축구에서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냐. 진짜로? 설마. 딱딱 보고 첫 신경은 어떤 신경이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날인가 또 인터뷰에서 안 하시겠다는 인터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의원님도 속내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몰랐어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랬죠. 이번만큼은 협회가 진짜 저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에 뭐 라디오에 우리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또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협회 한번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홍명 감독을 선발 배경 8가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KFF 창립 게임으로 연결을 보냈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팀, 원스픽, 원컷. 기간을 약간 잡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국내파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배경 설명이 있었어요. 유럽의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항상 팀을 잘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외국의 많은 클럽들이, 외국 감독들이 그 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는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외국 감독이 있었지만 그 히딩크 감독님이 팀을 거의 완벽하리만큼 통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시간을 오히려 좀 더 줄여서 좋은 감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가장 빨라야 되지만 빠르면 좋지만 왜냐면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시간이 지금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이 아니라 빠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후보분 여쭤볼 때 국내 체류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걸 아예 그 감독을 이제 꺼내서 아예 후보를 빼버리는 것 같았는데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모셔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감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이롭냐가 목적이 돼야 되지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한국에 얼마나 머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1년 365일을 넘어서 366일 동안 머무는 감독이 있는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이제 이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 대표팀에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감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적당한 시간 안에 충분히 머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국인 감독에게 좀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외국인 감독을 해달라는 열망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저도 그걸 열망했는데 한 팀에 좋은 감독이 왔을 때 그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뭐 뛰어난 감독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가능성은 정말 더 무궁무진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정말 더 좋은 감독님을 모시길 원했던 거고. 특히나 홍명 감독은 지금 현직으로 울산을 이끌고 있는 K리그 감독인데 현재 K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 감독을 빼왔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축구협회의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팀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중요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다 K리그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K리그는 대표팀 경기력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K리그와 대표팀이 분리될 수 없고 또 K리그와 대표팀 간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생에서 이걸 맡아서 선임하고 이런 과정은 전체적으로 정당한가? 저는 사실은 처음에 진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이 그 즉시 밖에 나오고 보완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의견 내리고 있고 거기서 반이 사퇴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거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무슨 뭐 감독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축구가 뭐 오늘의 발표를 최고였다 이런 특종을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번만큼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정말 20년 만에 우리가 이 황금 또 다른 황금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와 이번 2026년에는 정말 2002년에는 내가 경기장 안에서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다 같이 진짜 이 축구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게 프로급이냐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의 조롱 느낌 약간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취지는 저는 그때 진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좀 약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진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러니까 팬들 마음도 똑같으신 거죠? 네, 저는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감독 선임 작업을 또 이렇게 반복할 거냐? 약간 이런 지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하고 또 이제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씩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3, 4명으로 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보완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멤버가 몇 명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집약적으로 이 기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능통한 4사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팀 감독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해임이 되면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같이 이제 옷을 벗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전력강화위원장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 연령대 20세, 19세, 17세 연령대를 남녀를 전체를 아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연령대 대표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력강화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은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있고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근데 그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령대별 대표팀을 이용해서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를 이제 총괄해야 되는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대표팀의 성적만으로 급격하게 이제 같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 모든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대표팀 감독이 이렇게 이 대표팀 감독과 함께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같이 사임을 해요. 그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처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끌어올려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그 정보나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있으면 그 밑에 부전력강화위원장이든 혹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언제든지 대표팀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좋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이 되셨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찾아서 만나보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의 경기도 보고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그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물론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성적이 안 좋으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즉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우리 협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작업 그 넥스트 이 감독에 대한 작업을 바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크리스만 그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학 축구에서 얼마만큼 학습이 되었냐. 진짜로? 딱 첫 보고 첫 신경은 어떤 신경이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날인가 또 인터뷰에서 안 하시겠다는 인터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이 된 줄 알았어요. 의원님도 속내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몰랐죠. 내용을 모르고 그랬죠. 이번만큼은 협회가 진짜 저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뭐 라디오에 우리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좀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협회 한번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 감독을 선만 배경 8가지로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 대협회 최강 게임 모델 연결을 보였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팀, 원스픽, 원골. 기간을 약간 잡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국내파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배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유럽의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항상 팀을 잘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외국의 많은 클럽들이 외국 감독들이 그 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우리는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외국 감독이 있었지만 그 히딩크 감독님이 팀을 거의 완벽하리만큼 통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시간을 오히려 좀 더 줄여서라도 좋은 감독을 살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가장 빨라야 되지만 빠르면 좋지만 왜냐면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금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이 아니라 빠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후보 면접을 할 때 국내 체류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걸 아예 그 감독을 내보내서 아예 빼버리는 후보를 빼버리는 거 못하는데.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모셔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감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이롭냐가 목적이 돼야 되지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한국에 얼마나 머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1년 365일을 넘어서 366일 동안 머무는 감독이 있는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이제 이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 대표팀을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감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 안에 충분히 머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국인 감독에게 좀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외국인 감독을 해나가는 열망이 잘못된 건가? 약간 아니요. 저도 그걸 열망했는데 한 팀에 좋은 감독이 왔을 때 그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뭐 뛰어난 감독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가능성은 정말 더 무궁무진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정말 더 좋은 감독님을 모시길 원했던 거고. 특히나 홍명 감독은 지금 현직으로 울산을 이끌고 있는 현재 K리그 감독인데 현재 K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 감독을 빼왔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축구협회의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팀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중요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다 K리그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K리그는 대표팀 경기력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K리그와 대표팀이 분리될 수 없고 또 K리그와 대표팀 간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생사 이걸 맡아서 뭐 선임하고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정당한가? 저는 사실은 처음에 진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이 그 즉시 밖에 나오고 보완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고 거기서 반이 사퇴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살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거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무슨 뭐 감독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상당히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가 뭐 오늘의 발표로 최고였다 이런 특별한.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번만큼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정말 20년 만에 우리가 또 다른 황금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에는 정말 2002년에는 내가 경기장 안에서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다 같이 진짜 이 축구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게 프로급이냐?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약간의 조롱 느낌 받아? 약간 이런 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뭐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취지는 저는 그때 진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좀 약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그 기대하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진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팬들 마음과 똑같으신 거예요? 네, 저는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감독 선임 작업을 또 이렇게 반복할 거냐? 약간 이런 지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하고 또 이제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씩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3, 4명으로 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보완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멤버가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집약적으로 이 기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능통한 4사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팀 감독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해임이 되면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같이 이제 옷을 벗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전력강화위원장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 연령대 뭐 20세, 19세, 17세 연령대를 남녀를 전체를 아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연령대 대표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력강화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은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있고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근데 그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령대별 대표팀을 이용해서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를 이제 총괄해야 되는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대표팀의 성적만으로 급격하게 이제 같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 모든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대표팀 감독이 이렇게 이 대표팀 감독과 함께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같이 사임을 해요. 그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처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뽑아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그 정보나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있으면 그 밑에 부전력강화위원장이든 혹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언제든지 대표팀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좋아 오케이 그럼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이 되셨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찾아서 만나보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의 경기도 보고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그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물론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손들이 안 좋으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즉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우리 협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작업 그 넥스트 이 감독에 대한 작업을 바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클린스만 그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학 축구에서 얼마만큼 학습이 되느냐. 진짜로? 딱 첫 보고 첫 신경은 어떤 신경이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날인가 또 인터뷰에서 안 하시겠다는 인터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요즘 속내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몰랐어요. 내용을 모르죠. 그랬죠. 이번만큼은 협회가 진짜 저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라디오에 우리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좀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협회 한번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아요. 홍명원도 그 상마 배경 8가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KFF 창립 때 모델 연결을 보냈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팀 원스피릿 원컵 기간을 약간 잡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국내파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배경 설명이 있었어요. 유럽의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항상 팀을 잘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외국의 많은 클럽들이, 외국 감독들이 그 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우리는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외국 감독이 있었지만 그 히딩크 감독님이 팀을 거의 완벽하게만큼 통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시간을 오히려 좀 더 들여서라도 좋은 감독을 살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가장 빨라야 되지만 빠르면 좋지만 왜냐면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금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이 아니라 빠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후보 면접을 할 때 국내 체류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걸 약간 아예 그 감독을 데리고서 아예 빼버리고 후보에서 빼버리는 것 같았는데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모셔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감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이롭냐가 목적이 돼야 되지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한국에 얼마나 머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1년 365일을 넘어서 366일 동안 머무는 감독이 있는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이제 이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 대표팀을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감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 안에 충분히 머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국인 감독에게 좀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외국인 감독을 해달라는 열망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네. 저도 그걸 열망했는데 한 팀에 좋은 감독이 왔을 때 그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뭐 뛰어난 감독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가능성은 정말 더 무궁무진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정말 더 좋은 감독님을 모시길 원했던 거고. 특히나 홍명 감독은 지금 현직으로 울산을 이끌고 있는 K리그 감독인데 현재 K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 감독을 빼왔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축구협회의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팀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중요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다 K리그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K리그는 대표팀 경기력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K리그와 대표팀이 분리될 수 없고 또 K리그와 대표팀 간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생사 이걸 맡아서 선임하고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정당한가? 저는 사실은 처음에 진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이 그 즉시 밖에 나오고 보완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고 거기서 반이 사퇴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살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거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무슨 뭐 감독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상당히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가 뭐 오늘의 발표로 이제 최고였다 이런 뜻만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번만큼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정말 20년 만에 우리가 이 또 다른 황금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에는 정말 2002년에는 내가 경기장 안에서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다 같이 진짜 이 축구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게 프로급이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의 조롱 느낌 받았다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취지는 저는 그때 진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좀 약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진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팬들 마음도 똑같으신 거죠? 네, 저는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감독 선임 작업을 또 이렇게 반복할 거냐? 약간 이런 지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하고 또 이제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씩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3, 4명으로 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보완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멤버가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집약적으로 이 기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능통한 4사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팀 감독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해임이 되면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같이 이제 옷을 벗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사실은 전력강화위원장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 연령대, 뭐 20세, 19세, 10세 연령대를, 남녀를 전체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연령대 대표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력강화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은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있고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근데 그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령대별 대표팀을 이용해서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를 이제 총괄해야 되는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대표팀의 성적만으로 급격하게 이제 같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 모든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대표팀 감독이 이렇게 이 대표팀 감독과 함께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같이 사임돼요. 그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처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뽑아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그 정보나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있으면 그 밑에 부전력강화위원장이든 혹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언제든지 대표팀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좋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 되셨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찾아서 만나보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의 경기도 보고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그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물론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성적이 안 좋으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즉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우리 협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작업, 그 넥스트 이 감독에 대한 작업을 바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클린스만 그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 축구에서 얼마만큼 학습이 되었냐. 진짜로? 딱 첫 보고 첫 신경은 어떠신가요? 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날인가 그 인터뷰에서 안 하시겠다는 인터뷰를 봤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이 된 줄 알았어요. 요즘 속내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몰랐어요. 내용을 모르고 그랬죠. 예. 이번만큼은 협회가 진짜 저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에 뭐 라디오에 우리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좀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협회 한번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홍명 감독의 상관 배경 8가지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대협회 창립 때 모델 연결을 보냈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팀 원스피릿 원골. 기간을 약간 잡아야겠다. 그런 것 때문에 국내파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배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유럽의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항상 팀을 잘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외국의 많은 클럽들이, 외국 감독들이 그 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우리는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외국 감독이 있었지만 그 히딩크 감독님이 팀을 거의 완벽하리만큼 통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시간을 오히려 좀 더 줄여서라도 좋은 감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가장 빨라야 되지만 빠르면 좋지만 왜냐면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시간이 지금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이 아니라 빠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후보 면접을 할 때 국내 체류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걸 아예 그 감독의 조건에서 아예 빼버리고 후보에서 빼버리는 것 같았는데.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모셔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감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이롭냐가 목적이 돼야 되지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한국에 얼마나 머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1년 365일을 넘어서 366일 동안 머무는 감독이 있는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이제 이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 대표팀을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감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 안에 충분히 머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국인 감독에게 좀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외국인 감독을 해달라는 열망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저도 그걸 열망했는데 한 팀에 좋은 감독이 왔을 때 그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뭐 뛰어난 감독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가능성은 정말 더 무궁무진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정말 더 좋은 감독님을 모시길 원했던 거고. 특히나 홍명 감독은 지금 현직으로 울산을 이끌고 있는 현재 K리그 감독인데. 현재 K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 감독을 빼왔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축구협회의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팀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중요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다 K리그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K리그는 대표팀 경기력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K리그와 대표팀이 분리될 수 없고 또 K리그와 대표팀 간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생에서 이걸 맡아서 선임하고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감당한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진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이 그 즉시 밖에 나오고 보완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고 거기서 반이 사퇴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살아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거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무슨 뭐 감독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축구가 오늘의 발표를 최고했다 이런 축구만. 네,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진짜 이번만큼은 뭐라 그럴까 정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정말 20년 만에 우리가 이 또 다른 황금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에는 정말 2002년에는 내가 경기장 안에서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다 같이 진짜 이 축구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게 프로급이냐 이런 식으로의 뭔가 약간의 조롱 느낌 약간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취지는 저는 그때 진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좀 약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 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진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러니까 팬들 마음도 똑같으신 거죠? 네, 저는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믿어보자 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감독 선임 작업을 또 이렇게 반복할 거냐 약간 이런 지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하고 또 이제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씩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3, 4명으로 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보완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멤버가 몇 명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집약적으로 이 기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능통한 네 사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팀 감독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해임이 되면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같이 이제 옷을 벗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전력강화위원장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 연령대, 뭐 20세, 19세, 17세 연령대를, 남녀를 전체를 아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연령대 대표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력강화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은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있고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근데 그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령대별 대표팀을 이용해서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를 이제 총괄해야 되는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대표팀의 성적만으로 급격하게 이제 같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 모든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대표팀 감독이 이렇게 이 대표팀 감독과 함께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같이 사임을 해요. 그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처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꼽아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그 정보나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있으면 그 밑에 부전력강화위원장이든 혹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언제든지 대표팀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좋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이 되셨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찾아서 만나보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의 경기도 보고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그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물론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성적이 안 좋으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즉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우리 협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작업, 그 넥스트 이 감독에 대한 작업을 바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클린스만 그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과연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냐. 진짜로? 딱 첫 보고 첫 신경은 어떤 신경이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날인가 그 인터뷰에서 안 하시겠다는 인터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의원님도 속내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잘 몰랐어요. 내용을 모르고 그랬죠. 이번만큼은 협회가 진짜 저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에 뭐 라디오에 우리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좀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협회 한번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홍명 감독의 설마 배경 8가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계획대 창립 때 모델 연결을 보냈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팀, 원스픽, 원법. 기간 약간 잡아야 된다. 그런 거 때문에 국내파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배경 설명을 했었어요. 유럽의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항상 팀을 잘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외국의 많은 클럽들이, 외국 감독들이 그 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는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외국 감독이 있었지만 그 히딩크 감독님이 팀을 거의 완벽하게만큼 통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시간을 오히려 좀 더 들여서 좋은 감독을 살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가장 빨라야 되지만 빠르면 좋지만, 왜냐면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금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이 아니라 빠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후보분 연동을 할 때
국내 체류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거 약간 아예 그 감독을 이제 보내서 아예 빼버리고 후보에서 빼버리는 것 같았는데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모셔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감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이롭냐가 목적이 돼야 되지,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한국에 얼마나 머무냐는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1년 365일을 넘어서 366일 동안 머무는 감독이 있는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이제 이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 대표팀을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화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감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 안에 충분히 머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국인 감독에게 좀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외국인 감독을 해나가는 열망이 잘못된 건가? 약간 아니요. 네, 저도 그걸 열망입니다. 한 팀에 좋은 감독이 왔을 때 그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뭐 뛰어난 감독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가능성은 정말 더 무궁무진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정말 더 좋은 감독님을 모시기 원했던 거고. 특히나 홍명 감독은 지금 현직으로 울산을 이끌고 있는 현직 K 감독인데 현재 K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 감독을 빼왔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축구협회의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팀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중요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다 K리그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K리그는 대표팀 경기력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K리그와 대표팀이 분리될 수 없고, 또 K리그와 대표팀 간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생에서 이걸 맡아서 선임하고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감당한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진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이 그 즉시 밖에 나오고 보완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고 거기서 반이 사퇴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거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무슨 뭐 감독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상당히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축구가 뭐 오늘 발표로 최고였다 이런 말씀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번만큼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정말 20년 만에 우리가 이 또 다른 황금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에는 정말, 2002년에는 내가 경기장 안에서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다 같이 진짜의 축구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게 클럽급이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의 조롱 약간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취지는 저는 그때 진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좀 약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진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팬들 마음도 똑같으신 거죠? 네, 저는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감독 선임 작업을 또 이렇게 반복할 거냐? 약간 이런 지적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하고 또 이제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씩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3-4명으로 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보완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멤버가 몇 명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집약적으로 이 기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능통한 4사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팀 감독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해임이 되면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같이 이제 옷을 벗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사실은 전력강화위원장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 연령대 뭐 20세, 19세, 17세 연령대를 남녀를 전체를 아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연령대 대표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력강화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은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있고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근데 그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령대별 대표팀을 이용해서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를 이제 총괄해야 되는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대표팀 감독, 대표팀의 성적만으로 급격하게 이제 같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 모든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대표팀 감독이 이렇게 이 대표팀 감독과 함께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같이 사임을 해요. 그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처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꾸려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그 정보나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있으면 그 밑에 부전력강화위원장이든 혹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언제든지 대표팀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좋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 되셨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찾아서 만나보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의 경기도 보고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그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물론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성적이 안 좋으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즉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우리 협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작업, 그 넥스트 이 감독에 대한 작업을 바로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클린스만 그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축구에서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냐. 진짜로? 딱 첫 보고 첫 신경이 어떤 신경이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날인가 또 그 인터뷰에서 안 하시겠다는 인터뷰를 봤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요즘도 속내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그런 거였어요.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이번만큼은 협회가 진짜 저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에 뭐 라디오에 우리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좀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협회 한번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만 배경 8가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 대협회 창립 때 모델 연결을 보냈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팀, 원스틱, 원컷. 기량을 약간 잡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국내파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의견 설명이 있었어요. 유럽의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항상 팀을 잘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외국의 많은 클럽들이, 외국 감독들이 그 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우리는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외국 감독이 있었지만 그 히딩크 감독님이 팀을 거의 완벽하리만큼 통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시간을 오히려 좀 더 줄여서 좋은 감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가장 빨라야 되지만 빠르면 좋지만, 왜냐면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시간이 지금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이 아니라 빠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후보 면접을 할 때 국내 체류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걸 아예 그 감독을 데리고서 아예 빼버리는 후보에서 빼버리는 걸 택하는데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모셔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감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이롭냐가 목적이 돼야 되지,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한국에 얼마나 머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1년 365일을 넘어서 366일 동안 머무는 감독이 있는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이제 이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 대표팀을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감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 안에 충분히 머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국인 감독에게 좀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외국인 감독들 해나가는 열망이 잘못된 건가? 약간 아니요. 저도 그걸 열망했는데, 한 팀에 좋은 감독이 왔을 때 그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뭐 뛰어난 감독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가능성은 정말 더 무궁무진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정말 더 좋은 감독님을 모시기 원했던 거고. 특히나 홍명 감독은 지금 현직으로 울산을 이끌고 있는 K리그 감독인데 현재 K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 감독을 빼왔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축구협회의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팀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중요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다 K리그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K리그는 대표팀 경기력의 근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K리그와 대표팀이 분리될 수 없고, 또 K리그와 대표팀 간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생사 이걸 맡아서 선임하고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감당한가? 저는 사실은 처음에 진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이 그 즉시 밖에 나오고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고 거기서 반이 사퇴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걸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무슨 뭐 감독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상당히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가 뭐 오늘의 발표는 최고였다 이런 말까지.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번만큼은 뭐랄까요, 정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정말 20년 만에 우리가 또 다른 황금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에는 정말, 2002년에는 내가 경기장 안에서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다 같이 진짜 이 축구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게 프로급이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의 조롱 느낌 받았다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취지는 저는 그때 진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좀 약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진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팬들 마음도 똑같으신 거죠? 네, 저는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감독 선임 작업을 또 이렇게 반복할 거냐? 약간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하고 또 이제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씩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3, 4명으로 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보완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멤버가 몇 명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집약적으로 이 기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능통한 4사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팀 감독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해임이 되면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같이 이제 옷을 벗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전력강화위원장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 연령대, 20세, 19세, 10세 연령대를, 남녀를 전체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연령대 대표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력강화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은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있고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근데 그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령대별 대표팀을 이용해서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를 이제 총괄해야 되는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대표팀 감독, 대표팀의 성적만으로 급격하게 이제 같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 모든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대표팀 감독이 이렇게 이 대표팀 감독과 함께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같이 사임을 해요. 그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처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뽑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그 정보나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있으면 그 밑에 부전력강화위원장이든 혹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언제든지 대표팀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좋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이 되셨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찾아서 만나보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의 경기도 보고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그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물론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성적이 안 좋으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즉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우리 협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작업, 그 넥스트 이 감독에 대한 작업을 바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클린스만 그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냐. 진짜로? 딱 첫 보고 첫 신경을 어떠시겠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날인가 또 그 인터뷰에서 안 하시겠다는 인터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속내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잘 몰랐어요.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번만큼은 협회가 진짜 저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에 뭐 라디오에 우리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또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협회 한번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할 거지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상관 배경 8가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KF의 사람이 게임을 연결을 보냈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스틱 원법. 시간 약간 잡아야겠다. 그런 거 때문에 중에서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배경 설명이 있었어요. 유럽의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항상 팀을 잘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외국의 많은 클럽들이, 외국 감독들이 그 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외국 감독이 있었지만 그 히딩크 감독님이 팀을 거의 완벽하게만큼 통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오히려 좀 더 줄여서 생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가장 빨라야 되지만 빠르면 좋지만, 왜냐면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시간이 지금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이 아니라 빠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후보들 면접을 할 때 국내 체류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걸 아예 그 감독을 이제 북한에서 아예 빼버리고 후보에서 빼버리는 것 같은데.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모셔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감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이롭냐가 목적이 돼야 되지,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한국에 얼마나 머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1년 365일을 넘어서 366일 동안 머무는 감독이 있는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이제 이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 대표팀을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화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감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 안에 충분히 머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국인 감독에게 좀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외국인 감독을 해달라고
아니요. 네, 저도 그걸 열망했는데 한 팀에 좋은 감독이 왔을 때 그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뭐 뛰어난 감독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가능성은 정말 더 무궁무진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정말 더 좋은 감독님을 모시길 원했던 거고. 특히나 황영우 감독은 지금 현직으로 울산을 이끌고 있는 K리그 감독인데 현재 K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 감독을 빼왔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축구협회의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팀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중요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다 K리그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K리그는 대표팀 경기력의 근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K리그와 대표팀이 분리될 수 없고 또 K리그와 대표팀 간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생에서 이걸 맡아서 선임하고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정당한가? 저는 사실은 처음에 진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이 그 즉시 밖에 나오고 보완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고 거기서 반이 사퇴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거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무슨 뭐 감독을 뽑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상당히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축구가 뭐 오늘의 발표로 최고였다 이런 스포만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번만큼은 뭐랄까 정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정말 20년 만에 우리가 이 또 다른 황금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에는 정말 2002년에는 내가 경기장 안에서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다 같이 진짜 이 축구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게 프로급이냐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의 조롱 약간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취지는 저는 그때 진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좀 약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진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팬들 마음이 똑같으신 거죠? 네, 저는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감독 선임 작업을 또 이렇게 반복할 거냐? 약간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하고 또 이제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씩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3, 4명으로 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보완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멤버가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집약적으로 이 기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능통한 4사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팀 감독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해임이 되면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같이 이제 옷을 벗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전력강화위원장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 연령대 20세, 19세, 17세 연령대를 남녀를 전체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연령대 대표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력강화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은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있고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근데 그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령대별 대표팀을 이용해서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를 이제 총괄해야 되는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대표팀의 성적만으로 급격하게 이제 같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 모든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대표팀 감독이 이렇게 이 대표팀 감독과 함께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같이 사임을 해요. 그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처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꼽아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그 정보나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있으면 그 밑에 부전력강화위원장이든 혹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언제든지 대표팀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좋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이 되셨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찾아서 만나보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의 경기도 보고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그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물론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성적이 안 좋으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즉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우리 협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작업, 그 넥스트 이 감독에 대한 작업을 바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모두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클린스만 그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 축구에서 얼마만큼 흡집이 되었냐. 진짜로? 딱 첫 보고 첫 신경은 어떤 신경이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날인가 또 인터뷰에서 안 하시겠다는 인터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 선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의원님도 속내가 근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뭐 그래서.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협회가 진짜 저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에 뭐 라디오에 우리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또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협회 한번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홍명 감독의 상관 배경 8가지 이렇게 해서 좀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 갤럽의 최강리 게임 모델 연결을 보냈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팀, 원스틱, 원골 기간에 약간 잡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중회파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배경 설명이 있었어요. 유럽의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항상 팀을 잘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외국의 많은 클럽들이 외국 감독들이 그 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는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외국 감독이 있었지만 그 히딩크 감독님이 팀을 거의 완벽하게만큼 통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시간을 오히려 좀 더 줄여서라도 좋은 감독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가장 빨라야 되지만 빠르면 좋지만 왜냐면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시간이 지금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이 아니라 빠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후보 면접을 할 때 국내 체류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걸 아예 그 감독을 데리고서 아예 후보를 빼버리는 하는데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모셔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감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이롭냐가 목적이 돼야 되지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한국에 얼마나 머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1년 365일을 넘어서 366일 동안 머무는 감독이 있는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이제 이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 대표팀을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감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 안에 충분히 머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국인 감독에게 좀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외국인 감독을 편하라는 열망이 잘못된 건가? 약간 아니요. 저도 그걸 열망했는데 한 팀에 좋은 감독이 왔을 때 그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뭐 뛰어난 감독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가능성은 정말 더 무궁무진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정말 더 좋은 감독님을 모시길 원했던 거고. 특히나 홍명 감독은 지금 현직으로 울산을 이끌고 있는 현재 K리그 감독인데 현재 K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 감독을 빼왔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축구협회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팀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중요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다 K리그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K리그는 대표팀 경기력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K리그와 대표팀이 분리될 수 없고 또 K리그와 대표팀 간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생에서 이걸 맡아서 선임하고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전담한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진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이 그 즉시 밖에 나오고 보완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고 거기서 반이 사퇴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거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무슨 뭐 감독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상당히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가 뭐 오늘 발표로 최고였다 이런 비슷한 말을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번만큼은 뭐랄까 정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정말 20년 만에 우리가 이 또 다른 황금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에는 정말 2002년에는 내가 경기장 안에서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다 같이 진짜 이 축구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게 클럽급이냐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의 조롱 약간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취지는 저는 그때 진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나 보다 라는 좀 약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 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진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팬들 마음도 똑같이 친 거죠? 네, 저는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믿어보자 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감독 선임 작업을 또 이렇게 반복할 거냐 약간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하고 또 이제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씩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3, 4명으로 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보완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멤버가 몇 명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집약적으로 이 기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능통한 4사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팀 감독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해임이 되면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같이 이제 옷을 벗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전력강화위원장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 연령대 20세, 19세, 10세에서 연령대를 남녀를 전체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연령대 대표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력강화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은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있고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근데 그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령대별 대표팀을 이용해서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를 이제 총괄해야 되는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대표팀의 성적만으로 급격하게 이제 같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 모든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대표팀 감독이 이렇게 이 대표팀 감독과 함께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같이 사임을 해요. 그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처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꾸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그 정보나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있으면 그 밑에 부전력강화위원장이든 혹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언제든지 대표팀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좋아 오케이 그럼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 되셨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찾아서 만나보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의 경기도 보고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그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물론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성적이 안 좋으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즉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우리 협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작업, 그 넥스트 이 감독에 대한 작업을 바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클린스만 그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학 축구에서 얼마만큼 학습이 되었냐. 진짜로? 딱 첫 보고 첫 신경은 어떤 신경이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날인가 또 그 인터뷰에서 안 하시겠다는 인터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의원님도 속내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그랬어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만큼은 협회가 진짜 저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에 뭐 라디오에 우리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좀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협회 한번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홍명원 그 선발 배경 8가지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대협회 처음 게임 모델 연결을 보냈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팀, 원스피릿, 원골 기간을 약간 잡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국내파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배경 설명을 했었어요. 유럽의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항상 팀을 잘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외국의 많은 클럽들이 외국 감독들이 그 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는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외국 감독이 있었지만 그 히딩크 감독님이 팀을 거의 완벽하리만큼 통제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시간을 오히려 좀 더 들여서라도 좋은 감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가장 빨라야 되지만 빠르면 좋지만 왜냐면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시간이 지금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이 아니라 빠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후보 면접을 할 때 국내 체류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걸 아예 그 감독의 조건에서 아예 빼버리는 후보를 빼버리는 것 같았는데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모셔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감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이롭냐가 목적이 돼야 되지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한국에 얼마나 머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1년 365일을 넘어서 366일 동안 머무는 감독이 있는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이제 이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 대표팀을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감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 안에 충분히 머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국인 감독에게 좀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외국인 감독을 편하는 열망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네, 저도 그걸 열망했는데 한 팀에 좋은 감독이 왔을 때 그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뭐 뛰어난 감독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가능성은 정말 더 무궁무진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정말 더 좋은 감독님을 모시길 원했던 거고. 특히나 홍명 감독은 지금 현직으로 울산을 이끌고 있는 K리그 감독인데 현재 K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 감독을 빼왔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축구협회의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팀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중요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에는
대표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다 K리그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K리그는 대표팀 경기력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K리그와 대표팀이 분리될 수 없고 또 K리그와 대표팀 간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생에서 이걸 맡아서 선임하고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정당한가? 저는 사실은 처음에 진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이 그 즉시 밖에 나오고 보완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고 거기서 반이 사퇴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살아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거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무슨 뭐 감독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상당히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축구가 뭐 오늘의 발표를 최고였다 이런 특정한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번만큼은 뭐라 그럴까 정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정말 20년 만에 우리가 이 황금 또 다른 황금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에는 정말 2002년에는 내가 경기장 안에서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다 같이 진짜 이 축구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게 프로급이냐 막 이런 식으로의 뭔가 약간의 조롱 약간 이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취지는 저는 그때 진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좀 약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진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팬들 마음을 똑같이 치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감독 선임 작업을 또 이렇게 반복할 거냐? 약간 이런 지적이 많아졌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하고 또 이제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씩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3, 4명으로 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보완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멤버가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집약적으로 이 기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능통한 4사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팀 감독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해임이 되면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같이 이제 옷을 벗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전력강화위원장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 연령대 20세, 19세, 10세 연령대를 남녀를 전체를 아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연령대 대표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력강화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은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있고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근데 그 유능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령대별 대표팀을 이용해서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를 이제 총괄해야 되는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대표팀의 성적만으로 급격하게 이제 같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 모든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대표팀 감독이 이렇게 이 대표팀 감독과 함께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간에 이렇게 같이 사임을 해요. 그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다시 전력강화위원회를 처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뽑아요. 그럼 거기에는 아무런 그 정보나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있으면 그 밑에 부전력강화위원장이든 혹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언제든지 대표팀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좋아 오케이 그럼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 되셨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도대체 누구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찾아서 만나보고 밥도 먹고 그 사람의 경기도 보고 그런 것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그리고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물론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뭐 성적이 안 좋으면 한국 대표팀 감독의 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즉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우리 협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 작업 그 넥스트 이 감독에 대한 작업을 바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새로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준거 감독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클린스만 그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 축구에서 얼마만큼 학습이 되었냐. 진짜로? 딱 첫 보고 첫 신경은 어떠신 건가요? 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전날인가 또 그 인터뷰에서 안 하시겠다는 인터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이 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속내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그렇죠.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번만큼은 협회가 진짜 저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번에 뭐 라디오에 우리 그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좀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다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협회 한번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흥명 감독의 설명 배경 8가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대협회 창립 때 모델 연결을 보였을 때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두 번째, 홍명보 감독님의 리더십입니다. 지난 홍명보 감독님의 원칙, 원스틱, 원법 기간을 약간 잡아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국내파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배경 설명을 줬어요. 유럽의 이제 그 좋은 감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항상 팀을 잘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외국의 많은 클럽들이 외국 감독들이 그 팀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우리는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외국 감독이 있었지만 그 히딩크 감독님이 팀을 거의 완벽하리만큼 통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시간을 오히려 좀 더 줄여서 좋은 감독을 찾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가장 빨라야 되지만 빠르면 좋지만 왜냐면 시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시간이 지금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이 아니라 빠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후보 연정을 할 때 국내 체리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걸 아예 그 감독을 보내서 아예 빼버리는 후보를 빼버리는 것 같았는데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모셔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감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이롭냐가 목적이 돼야 되지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한국에 얼마나 머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감독이 왔는데 1년 365일을 넘어서 366일 동안 머무는 감독이 있는데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이제 이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 대표팀을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화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감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 안에 충분히 머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국인 감독에게 좀 거기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외국인 감독을 편안하는 열망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네, 저도 그걸 열망했는데 한 팀에 좋은 감독이 왔을 때 그 감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도 뭐 뛰어난 감독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가능성은 정말 더 무궁무진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정말 더 좋은 감독님을 모시길 원했던 거고. 특히나 홍명 감독은 지금 현직으로 울산을 이끌고 있는 현직 K리그 감독인데 현재 K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 감독을 빼왔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축구협회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K리그 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팀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이 중요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대부분 다 K리그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K리그는 대표팀 경기력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K리그와 대표팀이 분리될 수 없고 또 K리그와 대표팀 간에서 어떤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생에서 이걸 맡아서 선임하고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감당한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진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했던 말들이 그 즉시 밖에 나오고 보완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고 거기서 반이 사퇴를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축구인들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이걸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뭐를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무슨 뭐 감독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자리가 없어요. 상당히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축구가 뭐 오늘 발표로 최고였다 이런 말씀 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번만큼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정말 20년 만에 우리가 또 다른 황금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026년에는 정말 2002년에는 내가 경기장 안에서 있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다 같이 진짜 이 축구를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고 지켜보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팬들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게 프로급이냐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의 조롱 느낌 받았다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취지는 저는 그때 진짜 좋은 감독을 모시려고 하나 보다라는 좀 약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진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팬들 마음을 똑같이 친 거죠? 네, 저는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믿어보자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감독 선임 작업을 또 이렇게 반복할 거냐 약간 이런 지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이 발전하고 또 이제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씩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3, 4명으로 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보완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멤버가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집약적으로 이 기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능통한 4사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팀 감독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해임이 되면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같이 이제 옷을 벗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전력강화위원장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 연령대 20세, 19세, 17세 연령대를 남녀를 전체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연령대 대표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력강화위원장이 해야